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을 해보겠습니다. 2편의 내용은요, 2020년과 2021년 보유세 비교편인데요. 우리가 지난 편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먼저 그 보유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유세 구조는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에다 세율 이렇게 세 개를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부담 상한이란 바람막이는 2020년도를 기점으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무려 한 3.3배,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2018년보다 거의 27배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여기까지 적용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부담 상한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진 못한다. 즉 세금이 나오는 대로 이제 맞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 1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과 21년에는 과연 보유세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당연히 보유세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세의 기본인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시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략 실거래가의 한 68.1%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목표치가 약 한 69에서 70% 정도가 목표였는데요. 그리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목표치가 더 상향되어 있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2019년 12, 16 대책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올해 초에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올해 70 대책이 나왔습니다.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이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2030년까지 목표치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9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현재 7억밖에 공시가격이 되지 않는데 2030년까지는 90%까지 목표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 3년간 매년 1% 미만으로 상승폭을 조절하고 이후에는 1년에 3%씩 공시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1년에 몇 프로 상승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꾸준히 올려서 시세의 90%로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실거래가에 준하는 공시지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까지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이후로 2030년도까지 공시가격은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의 거래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을 한단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매년 5%씩 올라오다가 내년인 2021년에는 95%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년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0%로 다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역시 공정시장 가액도 2022년이 되면 바람막이 역할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시지가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르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세율 같은 경우를 보면 과표가 대략 뭐 6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것을 보면요. 현행 조정 2주택 이상, 그러니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2.2%로 늘어나고요. 과표가 12억에서 50억 되는 것은요. 현행 1.8%에서 3.6%로 약 2배가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율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 70 대책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을 약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100%에 준하는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2021년 종부세를 살펴보면요. 자, 공시가격 어떻게 되죠? 정부의 정책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다가 70 대책에 의하면 더욱더 가파르게 공시가격을 정책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더 많이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로 다시 5%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율이 줄었지만 이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율이 100% 이상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보유세의 기본적인 세율 구조는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율 3개를 곱하는 것이니까 이 3개가 모두 합해져서 같이 곱하기로 된다라고 하면 2021년 종부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2021년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로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것은요, 투자의 관점으로 주택을 보는 것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사실 가성비 내지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 말고 투자의 관점으로 집을 사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집을 사게 될 때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죠.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이 보유세는 흔히 말해서 재산세,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우리가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를 쭉 내다가 이제 적정하게 이익이 남았어.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이게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물건을 100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순간에 벌써 110원에 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매수했으면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년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내고 내가 집을 샀고 보유세를 내서 끌고 왔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졌어요. 그래서 팔려고 보니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는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냐면 대략 60에서 70%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야지, 보유하면서 보유세 내야지, 그리고 양도세 추가 중과세까지 낸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실제 거주할 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을 목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차포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면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머니들은 일찍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냐면요. 자, 주식 쪽의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볼게요. 2014년도부터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도 초반인데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 대략 2010년도 초반에는 한 20조 원 정도에 머물던 것이요.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대략 25조에서 30조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인 2020년 초반에 무려 45조까지 2배 이상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거 백날 투자해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라고 느낀 스마트 머니들이 12월 16일 대책을 보면서 이동을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 16 대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남아도 남는 게 아니야. 집값이 올라가 봐야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세금의 그 구조를 보면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집값이 그 상태에서 더 오르게 되면 구조적으로 그게 돈을 벌 수 없었던 구조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눈에 보이는 부담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물건을 보유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건강보험료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손익계산서에 넣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집을 생돈으로 사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도 낮겠다. 내가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 원리금이나 내지는 이자를 상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를 상환하는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유세를 만약에 5천을 내려고 하면 5천만 원을 받아서 보유세를 5천을 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버는 돈에서 또 세금을 떼고 남는 돈 가지고 내기 때문에 실제로 5천, 6천을 세금을 내려면 제 소득은 8천, 9천 정도가 돼야 거기서 세금을 떼고 5천, 6천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유세 5천을 내려면 내 실제 소득은 8천, 9천 내지는 1억 정도는 돼야 5천을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로 투자의 가성비나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 보유세는 과연 얼마큼 될지를 먼저 1주택자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것은 제가 뭐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르고 한데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문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위에 있는 금액은 보유세고요. 보유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합해진 거고요. 이 밑에 가로에 있는 것은 종부세예요. 그런데 뭐 실제로 우리가 내는 것은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니까 그냥 보유세 전체를 볼게요.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대략 한 342만 원을 냈다고 하면 내년에 한 450만 원, 그리고 왕십리 텐지올 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서 354만 원, 그리고 마포 레미안 같은 경우는 447만 원에서 498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낸다라고, 실제로 이거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고 기사에서 갖고 와서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세율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뭐 대략 한 40%, 좀 적게 증가하는 것은 11%, 이런데 뭐 아파트마다 그건 뭐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나 공정거래 가액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1주택자도 실제로 내년에는 보유세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충격이 더 하겠죠. 그래서 레미안 대치팰리스 34평형의 보유세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 즉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00만 원 정도를 냈고요. 내년에는 1328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니 여기도 대략 한 40% 정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율 약간 줄여주는 게 실제로 1주택자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공시가격, 공정거래가액이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세율 정도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의 상황은 뭐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보시는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기사가 2019년 12월 17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2019년, 즉 작년 12월 16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야, 이제 이렇게 보유세 많이 나와 라는 그런 툴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핵심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강남구의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대략 뭐 6,500, 7,400, 그리고 강남에 2개, 마포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대략 한 1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1년이죠, 물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집 평형수나 위치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올해 7월 10일 대책이 적용하기 전인 작년 12월 16 대책을 기준으로 보면요. 대략 강남권에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4천에서 한 6천 정도 보유세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서요. 강남권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략 이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올해 70대책으로 세율이 바뀌면서 이제 2배 이상을 각오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시면은 뭐 거의 1,3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뭐 10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2021년도 보유세는 어떻게 되냐면 공시 가격은 정부의 정책 반영에 의한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0.9에서 0.95로 상향이 예상된다. 그리고 세율도 1주택자는 인상이 없이 0.2 정도가 내렸지만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세율은 약간 하락을 시켰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실제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도요. 그렇지만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영분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략 보면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세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약 15에서 20% 늘어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뭐 세율이 기본적으로 2배가 늘어나니까 세율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격이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2배가 최소고 2배 이상 늘어날 것이 이제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오늘 부동산과 주식 2편을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1주택도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기존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세액은 최소한 2배 이상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진입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올라봐야 차 뛰고 포 뛰면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주택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구간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주택을 매도한 자금이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 올해 들어서 고객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서 현재 65조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매도는 아직 시장을 관망 중입니다. 왜 관망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유세가 무겁고 실제로 앞으로 가져가 봐야 손에 쥐는 게 없을 거라는 계산이 분명하게 나오는데도 다주택자들이 아직 물건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편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현재 다주택자가 처한 상황과 물건을 던지지 못하고 관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으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찌됐건 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